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이 이달 말 발행을 앞두고 내일부터 가맹점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가맹점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킬지 그 여부를 놓고 소상공인과 농업인 단체 사이에 입장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드와 종이, 모바일 형태로 이달 말 발행을 앞둔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 전.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700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용처인 가맹점 모집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 업체 4만 7천여 곳 중 일단 70% 이상을 참여시킨다는 계획. 그런데 가맹점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중소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가맹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 매출이 1,000억 원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공산품 판매 비중이 50%를 넘어 사실상 대기업, 대형마트보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마트가 지역 화폐의 사용처가 됐을 때는 소상공인 매장이 기존 매출에서 마이너스 20%가 더 감소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인 단체는 1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나로마트에 대한 사용처 제한은 없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제주산 농축산물의 주요 판매처로 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도민 접근성도 좋아서 가맹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주 농산물이 대다수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제주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면 곧바로 제주 지역 농민들의 피해로 올 것이며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역 화폐 발행을 시작한 경기도나 부산 등 다른 지방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서 제외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부정적이던 행정안전부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국장은 지난 6일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주도민 의견을 반영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해식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대신 의원 입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달 전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이후 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해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3층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한밤중에 시작된 불은 15시간이 지나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꺼졌고 주민 90여 명이 연기를 마시고 7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최근 높은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제주의 화재 대응 실태는 어떨까? 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서 화재를 가정한 진압훈련이 펼쳐졌습니다. 70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굴절 사다리차가 건물 외벽에 물을 뿌리며 외부 상황에 대응합니다.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가동하고 20층 이상 고층 외부로 번지는 불길은 헬기로 대응한다는 계획. 문제는 건물 주변에 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확보되지 못한 대다수 고층 건물입니다. 70m 굴절 사다리차는 최대 폭 8m를 확보해야 해 웬만한 이면 도로에서는 가동이 어렵고 주변에 다른 건물과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진압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노영 관할 같은 경우도 고층 빌딩이 많고 또 인접한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이 또 워낙에 큰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 다소 외로울 점이 있긴 있습니다. 도내 11층 이상 건물은 250여 곳,
이 가운데 올해 소방 특수검사를 받은 건물은 40여 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33곳은 비상유도등 점등 불량과 같은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구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은 현행법상 49층 이상만 적용돼 도내 건물 대부분은 설치되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는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를 보완하고 소방 훈련을 실시하는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화재 시나리오를 각 발화 장소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서 매해 다르게 시나리오를 짜고 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집안에 가두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감금된 채 잔혹한 학대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탈출했지만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 경찰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곧이어 119 구급차도 출동해 부상자를 싣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5일 이곳에 살던 37살 강모 씨가 여자친구인 29살 A씨를 끌고 와 이틀 동안 감금한 채 흉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강 씨가 차를 타고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는 10분 사이 A씨는 두 손이 묶인 채 기어서 이웃집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 강 씨는 휴대폰을 끄고 공중전화만 쓰면서 지인의 차를 타고 사흘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지만 CCTV에 차량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강 씨는 결국 제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지인의 차량에 타고 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쫓아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 씨는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되는 등 전과가 20여 차례나 있고 피해자와는 5개월 전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의 범행 동기는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하였다고 범행을 일체 시인하였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해 중강금과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피를 도운 지인들을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붓아들의 친아버지인 홍모 씨가 당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홍 씨는 사건 당일 청주 상당경찰서 형사들이 고유정이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홍 씨가 잠버릇이 있다는 고유정의 말만 믿고 자신을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고유정의 무죄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농촌에 수십 년 동안 쓰던 마을 진입로가 막히는 경우가 잇따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로 불리며 땅 주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사용해 오던 길인데요. 새로운 땅 주인이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 이용주 기자입니다. 30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마을.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 한 대가 길을 막고 주차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집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이렇게 길가에 차를 대놓고 걸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마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포장된 사유지인데 울주군이 최근 이 도로 밑에 하수관을 깔겠다고 하자 땅 주인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30년 넘게 지나다녔던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된 주민들은 황당합니다. 응급 환자가 있으면은 환자 집 앞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 차로 막혀 있으니까. 울주군 웅촌면의 한 시골 마을도 비슷한 이유로 도로를 막는 소란이 일어나 마을 주민들끼리 한 차례 홍역을 겪었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가스 배관을 사유지 도로 밑에 넣으려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세밭도 깔았는 그렇지만 꽤 내뿌다 이거 저 땅님 제가 저까지 적었다 이라고 꽤 내뿌려 나니까네 막 차가 못 댕기.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지만 지자체들은 주민들 간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분쟁에 관여하길 꺼립니다. 사유지 내 도로는 행정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주민들은 땅 주인과 협의가 무산되면 통행 방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여기도 지적 정리를 하든지, 그다음에 계획도로거든요. 계획도로를 빨리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계속 지속됩니다. 이 같은 분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나 상속 등으로 바뀐 땅 주인이 갑자기 마을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군이나 구청장이 도로 고시 공고를 하고 차차차차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가야 된다. 올 들어 강원 인제군과 전북 장수군이 사유지 도로 매입에 나서는 등 분쟁 해결에 뛰어드는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울산시 등 상당수 지자체는 마을 도로의 사유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애조로 일부 구간 건설 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 환매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애조로 회천에서 신촌 구간 입차 교체로 두 곳의 건설 계획이 평면 교차로로 축소되면서 수용 토지 84필지 7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환매 금액은 토지 수용 당시보다 37% 오른 87억 원으로 환매 신청 토지는 전체의 57%에 그쳤습니다. 토지주들이 환매를 포기하면 해당 토지는 공유 재산으로 관리되는데 일부 토지주들은 제주도의 허술한 도로 건설 계획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점차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만큼 춥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제주시의 기온이 10도로 출근길 쌀쌀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 보이며 쾌청하겠는데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까지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막바지 가을 산행하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가 11도, 북부가 10도, 남부는 9도, 동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8도, 북부와 동부가 17도, 서부가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요. 현재 기온 1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고 해상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상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운영업체인 탐라해상풍력과 설비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 등이 어제 원인 조사를 위한 긴급회의를 연 가운데 발전기를 철거하고 떼어낸 부품을 생산업체로 보내 조사하는데 최소 석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올해 안전점검에서도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통과됐고 자체 소방 설비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전체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30살 김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1년 동안 축구부 학부모 회장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1,700여만 원을 받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후원금도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지역 4.3 단체들이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벌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등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오는 12일에는 4.3 단체들이 모여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열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재해구호기금 조성과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 내년에 지방채 6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하고 동의안을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지방채는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되는데 재해구호기금 조성에 200억 원을 비롯해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하천 정비 사업 등에 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발행될 지방채는 지난달 확정된 2,925억 원을 합치면 3,525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제주도는 순세기의 잉여금을 추가 적립해 원리금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채무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